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복잡하고 논란적인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강력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더 많은 빛을 비추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거대한 장벽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권위적인 조직의 맞선 개인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교법사, 즉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하던 진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패나 비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괘씸죄였습니다. 괘씸죄란 법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받는 무언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대학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와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고를 당하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종교 조직의 내부 규율보다 위에 있다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진 스님 역시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승풍실추라는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풍실추란 승가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뜻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되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님들의 입을 막는 가장 편리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법원은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단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승가의 품위가 실추되었는지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피고인에게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법정 다툼은 곧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하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승 스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 역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계종의 황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그의 영향력은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 깊숙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3년 11월 29일 안성의 한 사찰인 칠장사에서 불에 타숨진 채 발견됩니다. 조계종은 즉각 그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 발표했습니다. 소신공양이란 깨달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숭고한 행위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방화 자살에 가까운 사건을 왜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려 하는가?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정예요원 70대 80명이 한밤중에 칠장사로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자승 스님에게 대공 용의점이 있다며 지시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대공 용의점이란 간첩 혐의를 의미합니다. 한평생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살아온 인물에게 왜 갑자기 간첩 혐의가 제기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더욱 기이합니다. 자승 스님은 사망 몇 달 전 현 정부와 관계가 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장성 진급 렌스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이 모두 탈락하자 경로했고 조계종 전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돌연 태도를 바꿔 정부와 화해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했고 불과 이틀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남겼다는 유서는 더 큰 의혹을 낳았습니다. 작은 수첩에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 그리고 총무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맞춤법 오류. 특히 제자들을 뜻하는 상좌를 사과 상자를 의미하는 상자로 잘못 쓴 부분은 이것이 과연 본인이 작성한 유서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자승스님은 사망 전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예행연습이라도 하듯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도 성지순례와 서울 도심행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자신이 가는 길에 꽃을 뿌리게 했습니다. 동남아 불교 일부에서는 죽은 이가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꽃을 뿌려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왜 살아생전에 자신의 길에 그토록 많은 꽃을 뿌렸던 것일까요? 사건 현장에서는 휘발유가 발견되었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휘발유를 샀는지, 사망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일의 정확한 행적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시신은 부검도 없이 서둘러 화장되었고 정부는 이 기이한 죽음을 맞은 인물에게 국민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재 사찰에 불을 지른 인물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동료 스님들과 시민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실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상식에 맞지 않는 무궁화대훈장 서운을 취소하라. 둘째, 자승스님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한밤중에 국정원 요원 수십 명이 사찰에 출동해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 이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한 일을 보고 그 효용성을 느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첩 혐의점을 찾으라는 지시였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효용성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의 지시와는 다른 무언가 다른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억 원의 검은 돈, 정치권과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었을까요? 수많은 의혹의 파편들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죽음이었을까? 심지어는 그가 아직 죽지 않고 해외의 도피에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날 뿐입니다. 7장사의 잿더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신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민낯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용기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복잡하고 논란적인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강력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더 많은 빛을 비추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거대한 장벽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권위적인 조직의 맞선 개인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교법사, 즉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하던 진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패나 비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괘씸죄였습니다. 괘씸죄란 법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받는 무언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대학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와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고를 당하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종교 조직의 내부 규율보다 위에 있다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진 스님 역시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승풍실추라는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풍실추란 승가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뜻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되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님들의 입을 막는 가장 편리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법원은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단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승가의 품위가 실추되었는지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피고인에게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법정 다툼은 곧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하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승 스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 역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계종의 황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그의 영향력은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 깊숙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3년 11월 29일 안성의 한 사찰인 칠장사에서 불에 타숨진 채 발견됩니다. 조계종은 즉각 그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 발표했습니다. 소신공양이란 깨달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숭고한 행위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방화 자살에 가까운 사건을 왜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려 하는가?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정예요원 70대 80명이 한밤중에 칠장사로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자승 스님에게 대공 용의점이 있다며 지시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대공 용의점이란 간첩 혐의를 의미합니다. 한평생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살아온 인물에게 왜 갑자기 간첩 혐의가 제기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더욱 기이합니다. 자승 스님은 사망 몇 달 전 현 정부와 관계가 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장성 진급 랜스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이 모두 탈락하자 격노했고 조계종 전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돌연 태도를 바꿔 정부와 화해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했고 불과 이틀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남겼다는 유서는 더 큰 의혹을 낳았습니다. 작은 수첩에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 그리고 총무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맞춤법 오류. 특히 제자들을 뜻하는 상좌를 사과 상자를 의미하는 상자로 잘못 쓴 부분은 이것이 과연 본인이 작성한 유서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사망 전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도 성지순례와 서울 도심행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자신이 가는 길에 꽃을 뿌리게 했습니다. 동남아 불교 일부에서는 죽은 이가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꽃을 뿌려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왜 살아생전에 자신의 길에 그토록 많은 꽃을 뿌렸던 것일까요? 사건 현장에서는 휘발유가 발견되었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휘발유를 샀는지, 사망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일의 정확한 행적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시신은 부검도 없이 서둘러 화장되었고, 정부는 이 기이한 죽음을 맞은 인물에게 국민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재 사찰에 불을 지른 인물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동료 스님들과 시민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실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상식에 맞지 않는 무궁화대훈장 서훈을 취소하라. 둘째, 자승 스님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한밤중에 국정원 요원 수십 명이 사찰에 출동해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 이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한 일을 보고 그 효용성을 느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첩 혐의점을 찾으라는 지시였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효용성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의 지시와는 다른 무언가 다른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억 원의 검은 돈, 정치권과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었을까요? 수많은 의혹의 파편들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죽음이었을까? 심지어는 그가 아직 죽지 않고 해외의 도피에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날 뿐입니다. 7장사의 잿더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신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민낯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용기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복잡하고 논란적인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강력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더 많은 빛을 비추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거대한 장벽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권위적인 조직의 맞선 개인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교법사, 즉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하던 진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패나 비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괘씸죄였습니다. 괘씸죄란 법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받는 무언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대학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와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고를 당하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종교 조직의 내부 규율보다 위에 있다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진 스님 역시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승풍실추라는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풍실추란 승가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뜻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되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님들의 입을 막는 가장 편리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법원은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단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승가의 품위가 실추되었는지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피고인에게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법정 다툼은 곧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하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승 스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 역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계종의 황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그의 영향력은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 깊숙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3년 11월 29일 안성의 한 사찰인 칠장사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조계종은 즉각 그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 발표했습니다. 소신공양이란 깨달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숭고한 행위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방화 자살에 가까운 사건을 왜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려 하는가?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정예요원 70대 80명이 한밤중에 칠장사로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자승 스님에게 대공 용의점이 있다며 지시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대공 용의점이란 간첩 혐의를 의미합니다. 한평생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살아온 인물에게 왜 갑자기 간첩 혐의가 제기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더욱 기이합니다. 자승 스님은 사망 몇 달 전 현 정부와 관계가 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장성 진급 랜스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이 모두 탈락하자 격노했고 조계종 전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돌연 태도를 바꿔 정부와 화해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했고 불과 이틀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남겼다는 유서는 더 큰 의혹을 낳았습니다. 작은 수첩에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 그리고 총무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맞춤법 오류. 특히 제자들을 뜻하는 상좌를 사과 상자를 의미하는 상자로 잘못 쓴 부분은 이것이 과연 본인이 작성한 유서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사망 전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예행연습이라도 하듯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도 성지순례와 서울 도심행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자신이 가는 길에 꽃을 뿌리게 했습니다. 동남아 불교 일부에서는 죽은 이가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꽃을 뿌려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왜 살아생전에 자신의 길에 그토록 많은 꽃을 뿌렸던 것일까요? 사건 현장에서는 휘발유가 발견되었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휘발유를 샀는지, 사망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일의 정확한 행적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시신은 부검도 없이 서둘러 화장되었고 정부는 이 기이한 죽음을 맞은 인물에게 국민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재 사찰에 불을 지른 인물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동료 스님들과 시민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실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상식에 맞지 않는 무궁화 대훈장 서훈을 취소하라. 둘째, 자승 스님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한밤중에 국정원 요원 수십 명이 사찰에 출동해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 이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한 일을 보고 그 효용성을 느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첩 혐의점을 찾으라는 지시였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효용성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의 지시와는 다른 무언가 다른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억 원의 검은 돈, 정치권과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었을까요? 수많은 의혹의 파편들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죽음이었을까? 심지어는 그가 아직 죽지 않고 해외의 도피에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날 뿐입니다. 7장4의 잿더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신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민낯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용기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복잡하고 논란적인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강력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더 많은 빛을 비추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거대한 장벽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권위적인 조직에 맞선 개인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교법사, 즉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하던 진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패나 비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괘씸죄였습니다. 괘씸죄란 법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받는 무언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대학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와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고를 당하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종교 조직의 내부 규율보다 위에 있다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진 스님 역시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승풍실추라는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풍실추란 승가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뜻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되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님들의 입을 막는 가장 편리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법원은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단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승가의 품위가 실추되었는지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피고인에게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법정 다툼은 곧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하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승 스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 역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계종의 황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그의 영향력은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 깊숙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3년 11월 29일 안성의 한 사찰인 칠장사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조계종은 즉각 그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 발표했습니다. 소신공양이란 깨달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숭고한 행위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발표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방화 자살에 가까운 사건을 왜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려 하는가?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정예요원 70대 80명이 한밤중에 칠장사로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자승 스님에게 대공 용의점이 있다며 지시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대공 용의점이란 간첩 혐의를 의미합니다. 한평생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살아온 인물에게 왜 갑자기 간첩 혐의가 제기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더욱 기이합니다. 자승 스님은 사망 몇 달 전 현 정부와 관계가 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장성 진급 랜스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이 모두 탈락하자 격노했고 조계종 전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돌연 태도를 바꿔 정부와 화해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했고 불과 이틀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남겼다는 유서는 더 큰 의혹을 낳았습니다. 작은 수첩에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 그리고 총무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맞춤법 오류. 특히 제자들을 뜻하는 상좌를 사과 상자를 의미하는 상자로 잘못 쓴 부분은 이것이 과연 본인이 작성한 유서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사망 전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예행연습이라도 하듯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도 성지순례와 서울 도심행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자신이 가는 길에 꽃을 뿌리게 했습니다. 동남아 불교 일부에서는 죽은 이가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꽃을 뿌려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왜 살아생전에 자신의 길에 그토록 많은 꽃을 뿌렸던 것일까요? 사건 현장에서는 휘발유가 발견되었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휘발유를 샀는지, 사망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일의 정확한 행적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시신은 부검도 없이 서둘러 화장되었고 정부는 이 기이한 죽음을 맞은 인물에게 국민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재 사찰에 불을 지른 인물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동료 스님들과 시민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실에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상식에 맞지 않는 무궁화 대훈장 서훈을 취소하라. 둘째, 자승 스님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한밤중에 국정원 요원 수십 명이 사찰에 출동해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 이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한일을 보고 그 효용성을 느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첩 혐의점을 찾으라는 지시였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효용성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의 지시와는 다른 무언가 다른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억 원의 검은 돈, 정치권과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었을까요? 수많은 의혹의 파편들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죽음이었을까? 심지어는 그가 아직 죽지 않고 해외의 도피에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날 뿐입니다. 7장4의 잿더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신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민낯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용기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복잡하고 논란적인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강력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더 많은 빛을 비추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거대한 장벽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권위적인 조직의 맞선 개인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교법사, 즉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하던 진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패나 비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괘씸죄였습니다. 괘씸죄란 법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받는 무언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대학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와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고를 당하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종교 조직의 내부 규율보다 위에 있다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진 스님 역시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승풍실추라는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풍실추란 승가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뜻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되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님들의 입을 막는 가장 편리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법원은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단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승가의 품위가 실추되었는지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피고인에게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법정 다툼은 곧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하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승 스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 역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계종의 황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그의 영향력은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 깊숙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3년 11월 29일 안성의 한 사찰인 칠장사에서 불에 타숨진 채 발견됩니다. 조계종은 즉각 그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 발표했습니다. 소신공양이란 깨달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숭고한 행위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방화 자살에 가까운 사건을 왜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려 하는가?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정예요원 70대 80명이 한밤중에 칠장사로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자승 스님에게 대공 용의점이 있다며 지시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대공 용의점이란 간첩 혐의를 의미합니다. 한평생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살아온 인물에게 왜 갑자기 간첩 혐의가 제기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더욱 기이합니다. 자승 스님은 사망 몇 달 전 현 정부와 관계가 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장성 진급 랜스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이 모두 탈락하자 격노했고 조계종 전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돌연 태도를 바꿔 정부와 화해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했고 불과 이틀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남겼다는 유서는 더 큰 의혹을 낳았습니다. 작은 수첩에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 그리고 총무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맞춤법 오류. 특히 제자들을 뜻하는 상좌를 사과 상자를 의미하는 상자로 잘못 쓴 부분은 이것이 과연 본인이 작성한 유서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사망 전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예행연습이라도 하듯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도 성지순례와 서울 도심행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자신이 가는 길에 꽃을 뿌리게 했습니다. 동남아 불교 일부에서는 죽은 이가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꽃을 뿌려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왜 살아생전에 자신의 길에 그토록 많은 꽃을 뿌렸던 것일까요? 사건 현장에서는 휘발유가 발견되었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휘발유를 샀는지, 사망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일의 정확한 행적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시신은 부검도 없이 서둘러 화장되었고 정부는 이 기이한 죽음을 맞은 인물에게 국민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재 사찰에 불을 지른 인물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동료 스님들과 시민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실에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상식에 맞지 않는 무궁화 대훈장 서훈을 취소하라. 둘째, 자승 스님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한밤중에 국정원 요원 수십 명이 사찰에 출동해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 이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한 일을 보고 그 효용성을 느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첩 혐의점을 찾으라는 지시였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효용성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의 지시와는 다른 무언가 다른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억 원의 검은 돈, 정치권과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었을까요? 수많은 의혹의 파편들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죽음이었을까? 심지어는 그가 아직 죽지 않고 해외의 도피에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날 뿐입니다. 7장4의 잿더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신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민낯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용기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복잡하고 논란적인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강력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더 많은 빛을 비추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거대한 장벽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권위적인 조직의 맞선 개인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교법사, 즉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하던 진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패나 비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괘씸죄였습니다. 괘씸죄란 법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받는 무언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대학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와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고를 당하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종교 조직의 내부 규율보다 위에 있다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진 스님 역시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승풍실추라는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풍실추란 승가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뜻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되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님들의 입을 막는 가장 편리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법원은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단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승가의 품위가 실추되었는지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피고인에게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법정 다툼은 곧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하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승 스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 역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계종의 황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그의 영향력은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 깊숙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3년 11월 29일 안성의 한 사찰인 칠장사에서 불에 타숨진 채 발견됩니다. 조계종은 즉각 그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 발표했습니다. 소신공양이란 깨달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숭고한 행위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발표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방화 자살에 가까운 사건을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려 하는가?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정예요원 70대 80명이 한밤중에 칠장사로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자승 스님에게 대공 용의점이 있다며 지시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대공 용의점이란 간첩 혐의를 의미합니다. 한평생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살아온 인물에게 왜 갑자기 간첩 혐의가 제기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더욱 기이합니다. 자승 스님은 사망 몇 달 전 현 정부와 관계가 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장성 진급 랜스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이 모두 탈락하자 격노했고 조계종 전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돌연 태도를 바꿔 정부와 화해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했고 불과 이틀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남겼다는 유서는 더 큰 의혹을 낳았습니다. 작은 수첩에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 그리고 총무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맞춤법 오류. 특히 제자들을 뜻하는 상좌를 사과 상자를 의미하는 상자로 잘못 쓴 부분은 이것이 과연 본인이 작성한 유서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사망 전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예행연습이라도 하듯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도 성지순례와 서울 도심행사에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 자신이 가는 길에 꽃을 뿌리게 했습니다. 동남아 불교 일부에서는 죽은 이가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꽃을 뿌려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왜 살아생전에 자신의 길에 그토록 많은 꽃을 뿌렸던 것일까요? 사건 현장에서는 휘발유가 발견되었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휘발유를 샀는지, 사망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당일의 정확한 행적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시신은 부검도 없이 서둘러 화장되었고 정부는 이 기이한 죽음을 맞은 인물에게 국민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무궁화대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재 사찰에 불을 지른 인물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동료 스님들과 시민들은 진실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실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상식에 맞지 않는 무궁화 대훈장 서훈을 취소하라. 둘째, 자승 스님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한밤중에 국정원 요원 수십 명이 사찰에 출동해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 이 사건은 이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한 일을 보고 그 효용성을 느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첩 혐의점을 찾으라는 지시였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효용성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의 지시와는 다른 무언가 다른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억 원의 검은 돈, 정치권과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었을까요? 수많은 의혹의 파편들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죽음이었을까? 심지어는 그가 아직 죽지 않고 해외의 도피에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날 뿐입니다. 칠장사의 잿더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신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민낯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진실을 향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용기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복잡하고 논란적인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 강력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더 많은 빛을 비추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거대한 장벽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권위적인 조직의 맞선 개인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교법사, 즉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하던 진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패나 비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괘씸죄였습니다. 괘씸죄란 법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받는 무언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대학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승 스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와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고를 당하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종교 조직의 내부 규율보다 위에 있다는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명진 스님 역시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승풍실추라는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승풍실추란 승가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뜻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되는 모호한 규정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님들의 입을 막는 가장 편리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법원은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단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승가의 품위가 실추되었는지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피고인에게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과 법정 다툼은 곧이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하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승 스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2번 역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계종의 황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그의 영향력은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 깊숙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3년 11월 29일 안성의 한 사찰인 칠장사에서 불에 타숨진 채 발견됩니다. 조계종은 즉각 그의 죽음을 소신공양이라 발표했습니다. 소신공양이란 깨달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워 부처님께 바치는 숭고한 행위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방화 자살에 가까운 사건을 왜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려 하는가?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정예요원 70대 80명이 한밤중에 칠장사로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자승 스님에게 대공 용의점이 있다며 지시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대공 용의점이란 간첩 혐의를 의미합니다. 한평생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 살아온 인물에게 왜 갑자기 간첩 혐의가 제기되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더욱 기이합니다. 자승 스님은 사망 몇 달 전 현 정부와 관계가 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장성 진급 랜스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이 모두 탈락하자 격노했고 조계종 전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돌연 태도를 바꿔 정부와 화해하는